한인 선교사들이 세운 캄보디아 헤브론 병원의 일상을 담은 특별한 사진전이 열렸습니다. 다양한 과학의 도전 앞에서 크리스천들이 신앙을 잃지 않도록 돕고 있는 서울대 우종학 교수를 만났습니다. 출애굽을 다룬 영화 10개가 오는 4월 개봉합니다.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은 한국교회의 과제는 무엇인지 고민하는 포럼이 열렸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130년 전 한국에 온 선교사들이 그랬듯 제3세계 현지인들을 사랑과 헌신으로 돌보는 한인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캄보디아 헤브론 병원의 의료진들이 바로 그 주인공인데요. 병원을 설립한 김우정 선교사와 의료진들은 연 5만여 명의 현지인들을 무료로 진료하고 의료인 양육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헤브론 병원의 24시간을 소개하는 특별한 사진전도 한국에서 열렸는데요. 김주령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동이 트기 전인 새벽 2시, 먼 시골에서 올라온 환자들이 병원 앞에 줄을 섭니다. 새벽 5시부터 배포되는 진찰표를 받기 위해서입니다. 소아과 전문의 김우정 원장과 마취 통증의학과 이철 선교사, 치과 전문의 최정규 선교사는 지난 2007년 헤브론 병원을 설립하고 하루 평균 300여 명의 환자들을 진료합니다. 2014년엔 심장센터를 개설해 100여 명의 어린이를 수술하고 심장 전문 병원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김 원장은 간호대학을 설립하고 레지던트 수련 프로그램 등을 통해 사람을 길러 세우는 일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의료 선교를 통해 복음 전파에도 힘쓰고 있는 김 원장은 헤브론 병원이 캄보디아 땅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 쓰임받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일부 유료화를 시작을 했는데 앞으로 한 5년에서 10년에 걸쳐서 점진적으로 병원의 재정 자립을 이루어 나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야 이제 사람도 기르고 재정도 자립이 되면 그 다음에 한 15년에서 늦어도 20년 안에 캄보디아 분들한테 이양을 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권순영 작가는 헤브론 병원에서 사랑으로 헌신하고 있는 선교사들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이번 사진전에는 헤브론 병원의 사진 60점과 한국에서 의료 선교를 펼쳤던 호주 선교사들의 사진 15점이 전시됩니다. 저는 금년 5월 또다시 헤브론 병원에 가서 스튜디오를 만들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가난해서 사진 한 장 찍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 사진을 찍어 액자에 담아주는 이를 통해 그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기쁨을 주고자 합니다. 한편 전시회는 오는 20일까지 서울 서초구 한전아트센터에서 열리며 수익금은 헤브론 병원의 지원을 위해 기부될 계획입니다. 또한 약 1년 동안 병원과 교회 등에서 전국 순회전도 개최할 예정입니다. 구티비 뉴스 김주련입니다. 끊임없이 발전하는 과학의 도전 앞에 교회는 속수무책일 때가 많습니다. 특히 과학을 적대시하고 질문을 허락하지 않는 교회의 태도로 인해 신앙을 잃어버리는 경우도 많은데요. 신앙 안에서 현대과학을 긍정적으로 이해하도록 돕는 단체가 설립됐다고 합니다. 김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페이스북 페이지로 시작한 과학과 신학의 대화는 최근 단체 설립을 마치고 지난 4일 과학과 신학의 관계를 바르게 이해하기 위한 기초 교육 과정을 실시했습니다. 과신대는 물리학과 생물학, 과학 철학을 전공한 교수들부터 조직 신학자와 성서 신학자를 비롯해 현장 목회자와 신학생, 평신도 등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단체 설립을 주도한 서울대 우종학 교수는 무신론과 인공지능의 도전에 직면한 한국교회가 성도들에게 적절한 답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예전에는 이제 정보가 없으니까 별 문제가 안 되는데 지금은 정보를 너무 쉽게 접하거든요. 내가 생각한 게 성경이 되게 맞는데 이거 고민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미래 지향적으로 지금 다양한 그 과학의 도전들을 우리가 이제 신앙 안에서 어떻게 그 정리하고 수용할 것인가 이런 쪽으로 이제 집중해야 될 것 같습니다. 모태신앙으로 자라 현재 새맘교회를 섬기고 있는 우 교수는 과학과 신앙 사이에서 갈등하는 이들을 돕는 사역을 펼치고 있습니다. 자신의 강의와 책을 통해 신앙의 걸림돌이 해결됐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가 가장 보람된 순간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 일반 사람들의 상식에 기초해서 쓰여졌다라는 그 칼빈의 이야기에 주목한다면 성경을 너무 이제 과학 교과서처럼 이렇게 읽지 않고
그 안에 담겨있는 그 신학적인 메시지를 중심으로 읽음으로써 성경이 과학과 모순된다 뭐 이런 식의 오해는 피할 수 있지 않을까. 현재 후원자와 회원을 모집 중인 과신대는 기초교육과정을 시작으로 신앙 안에서 현대과학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한 연구와 교육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고TV 뉴스 김준수입니다. 출애굽을 다룬 영화 10개가 올 4월 개봉을 앞두고 있어 눈길을 끕니다. 영화 10개는 아시아 국가 중 한국에서 최초 개봉되는 작품으로 지난해 브라질에서 1,400만 관객을 모은 화제작입니다. 브라질 방송사 레코드에서 TV 드라마 시리즈로 제작돼 약 1년 6개월 동안 방영됐던 10개는 시청자들의 호응에 힘입어 영화 버전으로 다시 제작됐습니다. 특히 영화는 이집트인에게 내려진 10가지 재앙,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 시내산에서 10계명을 받아 느보산에서 생을 마감하는 모세의 생애 등 출애굽의 여정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화 수입사 시네그룹 관계자는 한국교회가 이 영화를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영화가 출애굽기 120년을 관통하는 성경 통독의 이야기이기 때문이라며 특별히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성경 교육 효과도 탁월하다고 밝혔습니다. 영화는 오는 4월 13일 전국 메가박스에서 개봉되며 교인이면 누구나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은 한국교회의 과제와 역할은 무엇인지 점검하는 포럼이 개최됐습니다. 포럼에선 개신교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가 발표돼 눈길을 끌었는데요. 응답자들은 한국교회가 시급히 개선해야 할 과제로 세속화와 물질주의를 선택했습니다. 한국기독교 목회자협의회 사무총장 이상화 목사는 교회는 오직 복음을 전할 사명이 있는 공동체라며 기복신앙이나 물신주의와 같은 세속적 요소의 척결이 무엇보다 중요한 교회개혁의 과제임이 객관적으로 확인됐다고 말했습니다. 응답자들은 한국교회의 바람직한 미래상으로 기독교적 진리와 신앙을 전파하는 교회의 모습을 기대했습니다. 아울러 올바른 방향성을 제시하는 교회, 사회적 약자를 돕는 교회, 사회의 부조리를 개혁하는 교회 등도 바람직한 교회의 모습으로 꼽혔습니다. 종교개혁의 의미를 사회개혁 차원에서 접근한 장신대 임성빈 총장은 공동선을 위한 건설적인 역할은 교회다움으로부터 시작된다며 신앙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확고히 하고 교인들 각자의 전문성을 더욱 공고히 할 수 있도록 교회가 도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주제 강연에 나선 독일 보쿰대 콘라드 라이저 명예교수는 갱신과 변혁의 힘이 500년이 지난 지금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항상 개혁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세상 속 크리스천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는지 박은정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네포난의 교회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루게릭병 환자들을 돕기 위한 루게릭 희망 콘서트 아니버서입니다. 루게릭 희망 콘서트는 루게릭병의 심각성을 알리고 루게릭 요양병원 건립기금을 모으기 위해 승일 희망재단이 기획한 행사인데요. 올해로 10번째 열리는 콘서트는 모든 출연자가 100% 재능 기부로 참여해 의미를 더하는데요. 콘서트엔 송은희 씨와 현진영, 양동근, 소녀시대 서연, 그리고 BY까지 출연한다고 합니다. 특히 승일희망재단은 프로농구 모비스에서 코치로 일하다 2002년 루게릭병 진단을 받고 투병 중인 박승일 전 코치가 대표를 맡고 있는데요. 승일희망재단은 지금까지 다양한 모금 활동을 펼치며 지난해 말 기준 약 35억 원의 기금을 모아 루게릭 환자들을 위해 사용했다고 합니다. 콘서트는 25일 오후 6시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올림픽홀에서 개최됩니다. 최근 한 래퍼 오디션 프로그램인 고등래퍼에 멘토로 출연 중인 가수 양동근 씨가 SNS를 통해 성경 구절을 나누고 있다고 합니다. 양동근 씨는 평소 자신이 묵상하는 말씀을 SNS에 올리며 팬들과 함께 공유하고 있는데요. 양동근 씨가 올린 한 게시물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9편 71절의 말씀을 인용하며 고난은 축복이며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폭풍 속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고 전하는데요. 이외에도 이거 듣고 엄청 울었다며 겸손하고 겸손하라란 CCM 곡을 공유하기도 했습니다.
양동근 씨의 SNS를 접하는 팬들의 반응도 눈에 띄는데요. 한 팬은 양동근 씨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으면 좋겠다고 댓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양동근 씨가 팬들과 함께 나누는 말씀을 통해 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양동근 씨를 따라 하나님을 만나길 소망해 봅니다. 나랑 같이 갈 데가 있어요. 어딜요? 가보면 알아요. 최근 인기리에 종영한 월계수 양복점 신사들에서 아추 커플이라 불리며 시청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은 배우 현우 씨의 신앙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 따르면 배우 현우 씨는 자신을 위해 늘 기도로 응원해준 아버지를 향한 남다른 존경심을 나타냈는데요. 이에 교회 장로이기도 한 현우 씨의 아버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뿌리내린 연기자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장래 배우 작감에 대해 내조 잘하고 신앙 좋은 여자를 만났으면 좋겠다고 말했는데요. 여자 청년들에겐 아주 희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젊고 아름다운 당신의 계절 여기가 예쁘게 피었으니까. 배우 현우 씨의 기도 제목은 늘 겸손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고 합니다. 네포난의 교회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영상이 있다면 전화나 이메일로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구TV 뉴스 박은정입니다. 오늘의 사회 이슈를 유남희 기자가 종합해드립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정세균 국회의장과 4당 원내대표가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결과에 승복하고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정세균 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원내대표들은 이같이 의견을 모으고 국민 대통합을 호소했습니다. 4당이 국정 안정을 위해 협치하기로 마음을 모은 겁니다. 이들은 2개월 내로 대선을 치러야 하는 상황에서 사생 결단식이 아닌 국민적 통합을 유도하는 대선이 돼야 한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한편 3월 임시국회는 20일부터 상임위원회를 열어 민생경제법안을 최대한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헌법재판소 파면 결정으로 자연인 신분이 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검찰이 본격 수사에 들어갈 전망입니다. 그간 특검은 박 전 대통령의 직접 조사를 추진해왔지만 번번이 무산됐는데요. 뇌물죄 혐의를 조사하기 위해 검찰이 박 전 대통령을 언제 소환할지 그 시점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한편 검찰 조사에서 세월호 7시간의 행적 의혹도 규명될지 주목됩니다. 7시간 의혹은 앞서 특검 수사에서도 완전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헌재가 박 전 대통령이 세월호 침몰 당일 현저하게 불성실한 대응을 했다고 지적해 검찰이 수사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경찰청이 인터넷상 가짜뉴스 40건을 조사해 이 중 19건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삭제 또는 차단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삭제 또는 차단 요구한 내용에는 미국 CNN 방송을 배경으로 북한군이 청와대로 진격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전라도와는 얘기 안 한다고 했다는 문구를 써넣은 것들이 포함됐습니다. 또 현재 수사 중인 5건의 가짜뉴스 중에는 유력 대선 후보 테마주를 빙자해 주식이 오를 것처럼 작성한 언론기사 형식의 게시글도 포함됐습니다. 지난해 11월 이후 담배 판매량이 3개월 연속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담배 판매량은 2억 4천만 갑으로 1년 전보다 14%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흡연율 감소를 위한 정책이 효과를 본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담배값을 인상하고 금연 치료를 지원하는 등 금연 캠페인을 벌여왔습니다. 특히 흡연을 경고하는 그림을 전면 도입한 것이 담배 판매량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흡연 경고 그림이 도입된 이후 반출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했고 금연 클리닉 등록자도 늘었다며 3월 이후에도 담배 판매량은 계속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제조업종 고용 상황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제조업 상시 근로자는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1,700명 줄었습니다. 특히 청년층 제조업 근로자가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해 청년 고용 상황은 더 나빠졌습니다. 또 선박과 철도, 항공장비 등을 생산하는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은 구조조정과 선박 수출 감소로 무려 3만 7천 명 줄었습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최근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고 구조조정이 실시되면서
제조업 노동시장 상황이 나빠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구TV 뉴스 윤엄입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신앙 고백을 담은 퇴임사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권한대행은 지난 13일 퇴임식에서 이번 진통을 통해 우리 사회가 보다 자유롭고 평등하며 보다 성숙하게 거듭나리라고 확신한다며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늘 함께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대한민국과 헌법재판소를 위해 늘 기도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나라사랑 국민운동본부가 16일 서울 종로구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에서 국가조찬 기도회를 엽니다. 이날 이건계 법무법인 주원 대표 변호사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주제로 강의에 나서며 국난 극복과 국정 정상화를 위한 특별기도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2017 한국교회 부활절 연합예배위원회가 홈페이지를 통해 SNS용 영상 콘텐츠를 공모합니다. 공모 주제는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와 기쁨을 담은 내용 또는 부활절 연합예배를 알릴 수 있는 내용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응모일은 17일까지며 1분 내외로 제작하면 됩니다. 한국구세군이 18일 오후 2시 광화문 감리회관 앞에서 건전생활 캠페인을 펼칩니다. 구세군은 술 권하는 사회로 풍자될 정도로 대다수 구성원이 손쉬운 도피 방면으로 술을 꼽고 있다며 우리나라가 술에 대해 관대한 만큼 이번 캠페인이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구TV 뉴스는 인터넷 신문 데일리 굿뉴스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